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랜만에 정치 논평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어린 놈 발언에 한동훈 장관 운동권 했다고 정치 후지게 만들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죠. 한동훈 장관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가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면서 어린 놈이 국회에 와가지고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의 사람들까지 조롱했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대부분의 시민 위해서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나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한다.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인데, 저는 이 두 분이 비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 깊이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책이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죠. 따지고 보면 공무원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란 얘기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자꾸 정치인들과 각을 세우고 본인이 정치 논평을 내고 정치인이 본인을 비판하면 득달같이 입장문 내서 반박하고 민주화 운동까지 들먹이면서 이럴 시간에 조폭 흉악범들 단속을 좀 하세요.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조폭들 활개치지, 흉악범들 난리지, 학폭 피해자들 자살하지, 특수강도 피의자가 탈주를 하지를 않나. 지금 이 시국에 정치적인 입장문 발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난 정권과 달리 법무부 장관을 다시 검사 출신으로 회귀를 시켰으면 검사 출신답게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 걷지 마시고요. 마치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 추진 불가, 노사와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할 수는 없다.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대통령실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면서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고용노동부가 앞서서 이제 국민 6,030명을 상대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수용을 해서 주 52시간제는 유지를 하되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네요. 근로시간을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근로시간을 지금보다 줄이게 되면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기업들이나 기관들, 업종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정부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한 후에 부작용까지 모두 다 검토를 해본 후에 이 근로시간 관련돼서 어떻게 하든 간에 추진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노조를 탄압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을 경시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언제 노사를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태도를 보여줬습니까? 노동계와 만날 계획은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기사인데, 대화의 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노동계도 호응할 수 있으니 기대를 갖고 지켜본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정부가 기다리고 지켜보기만 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정리를 해야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한편으로는 집권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노란봉투법을 우리 경제의 숨통을 막게 하는 악법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노동계에서 정부나 집권여당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담론을 형성해서 중간 타협점을 찾고, 그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죠. 이러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기사입니다. 이준석에게 비대위원장 제안, 대통령 부탁해도 안 받는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한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 이준석 측근이라고도 하죠. 천하용인이라고 하는데 그 네 사람 중 한 분이라고 하네요. 이분이 어찌됐든 이제 여러 경로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권이나 비대위원장직이나 이런 것들 제안을 이제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어요.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여러 자리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그런 자리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그 변화 자체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 때 중책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 이거를 어떻게 믿겠냐. 나를 뒤통수 친 사람들인데 그걸 누가 믿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관련해서 지금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정치라는 게 어느 순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과 혹은 본인 계파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이 자신의 몸값과 가치를 올리려고만 하는 이런 수단으로 전락한 것,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이렇게 모략과 어떤 이합 집산 이런 것들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정치가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신당을 창당을 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말은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를 내부에서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통렬한 통찰과 반성의 차원에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면, 그런 취지라면은 이렇게 지금 뭐 여기저기 나가서 방송 나가서 불필요한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끌 필요도 없어요.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될수록 국민들은 그냥 권력 다툼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본인 몸값만 올리려고 하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그런 걸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동관 탄핵안 2라운드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 기사는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 요는 그거예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이제 철회를 했죠. 그런데 탄핵소추안을 철회를 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난리야? 철회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철회 자체가 국회법상의 본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탄핵안을 철회를 하려면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기사를 보니까 이 김진표 국회의장까지도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네요. 민주당 출신이니까 탄핵안 철회를 국민의힘 동의도 안 받고 받아준 거 아니냐. 무효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탄핵안을 다시 올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까지 낸 건데, 민주당에서 9일 날 탄핵소추안을 올렸죠. 그리고 10일 날 철회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라는 게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면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안 하니까 결국에 불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0일 날, 그때는 또 이틀간 진행이 되니까 다시 한번 발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12월 1일 날은 표결에 들어가 보자. 이런 심산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철회를 한 건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이게 결국에는 뭐 탄핵안의 향방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참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탄핵안의 조건이 안 되니까 미루기 위해서 철회를 한 거고, 국민의힘은 탄핵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쪽이니까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지금 권한쟁의 심판하고 가처분 신청까지 한 건데, 이동관이라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집권 여당이 전체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까? 이 인물이? 방송 3법도 거부, 언론 장악과 탄압의 상징인 정말 구태한 이 이동관이라는 사람에 대한 탄핵도 거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국민의힘의 꼼수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철회를 한 것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법적인 조치까지 취한 것은 결국에는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동관이라는 사람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방송과 언론을 탄압하고 오직 내 위주로, 우리 편 위주로 방송을 하게끔 만드는데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오랜만에 보내드렸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